안녕하세요. 투자 에밍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수치로 보면 2분기 자체는 매출액은 171조, 영업이익은 이제 89조를 기록을 했고, 누적으로는 이제 매출액이 304조, 영업이익이 146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초과하는 그런 수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는 이제 정규장에서 한 약 7%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 자체도 뭐 4.9%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 매우 강한 거는 다들 알고 있었고 강했지만 이제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예상치가 사실은 시장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기록하는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형성된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갭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에 반응을 하는 게 실제 결과하고 시장의 이제 사전 기대 이 차이만큼 사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기업의 이익을 100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80이 발표되면 사실 80이라는 숫자 자체도 큰 의미이지만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 예상치가 10인데 실제 이익이 20이 발표되면 이익의 규모가 적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 이 이익이 정말 계속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랠리로 인해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이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다라는 뭐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어제 발표된 그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게 오히려 이제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뭐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카펙스를 투자를 해서 카펙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래 생산 능력이 확대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익이 정상화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라고 해서 로직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의 이제 퍼 자체도 시장이 그런 인텔이나 AMD와 같은 그런 비메모리 칩을 만든 회사의 펄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반도체 산업의 펄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10에서 한 13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CF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그 단순한 EPS가 아니고 서스테이블 러닝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Normalized EPS라고 있습니다. Normalized EPS는 뭐냐면 결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피크된 가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EPS 산정할 때 결국은 이제 미들 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중간 부분, 사실상 평균이죠. 평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노믹 프로핏하고 민 이버전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서 조달 비용을 뺀 것만큼이 사실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메모리 산업에서는 사실 영업 마진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투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에코노믹 프로핏 자체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냐 아니면 감소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크리멘탈 ROIC라고 해서 이 증가분에 대한 그 리턴의 증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상승 중인가
라는 겁니다. 즉, 이제 웩보다 우리가 자본 조달 비용보다 이제 수익이 더 좋게 됐다 하더라도 이익률의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는 형상이라면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반면에 이번 하락이 AI 버블의 붕괴를 가져오느냐? 그렇게 좀 단정 짓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정은 사실 실존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장기,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장기 공급 계약도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 다만 이런 장기 계약이 완벽하게 어떤 그런 기업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약 3년 정도 맺은 장기 계약이 전체 매출의 일부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 현재 수준의 가격과 마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은 2028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2028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새로운 어떤 그런 칩들, GPU라든지 그런 새로운 칩들이 출시가 됐을 때도 새로운 메모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그 FRN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크라우디드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선순환 구조,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모멘텀이 받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벤치마크, 우리 지수 전체의 비중도 올라가고, 추가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오고, 또 추정 자금들도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포지션이 다시 집중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있지만, 반대의 케이스는 일부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축소도 이루어지고 강제 청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추가 매도가 이루어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하락하게 되는 이런 다시 악순환 구조로도 사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스크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장의 유동성 위험도 올라가고, 어떤 포지션의 그 집중 위험,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 리스크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지금 또 다른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이익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갈 건데?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가치 사슬 이 생태계에서 사실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죠. 제일 상위 포식자가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고, 그 밑에 뭐 HBM을 공급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있고, 메모리를 공급하는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 전력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뭐 AI 모델을 뭐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산업의 성장률이 높은가, 그리고 기업의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AI 수요가 정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와 같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초과 이익이 정말 구조적으로 실현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 AI 산업의 초창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카펙스의 일시적인 현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가 사실 반도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요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수요는 강하고 기업의 실적은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노멀라이즈드 된 어닝을 가지고 우리가 EPS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50만 전자, 뭐 400만 리스 하시는 분들, 뭐 리딩 P가 뭐 6, 8밖에 안 돼.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400만 릭스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멀라이즈드 어닝을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때렸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